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관악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국이 이 상태 속에서 예.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출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걸려있냐? 재판이 걸려있는 거예요. 예. 상을 세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조국의 운명도 사실 어디에 걸려있다? 재판에 걸려있고, 아니면은 실제로는 옥중 출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재판이 안 끝난다고 한다면 네. 그냥 되는 거죠. 배지를 달 수가 있는 정치적 탄압을 받아.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같은 경우는 확정성은 없을 거야. 이미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된다. 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관악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2027년 대선 출마설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조국이 이 상태 속에서 예.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선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죄가 일단 뽑히는 순간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계속 트위터를 못 놓고 계속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갖다 유지했던 거예요. 뭐 백서도 만들고 뭐 예. 영화도 찍고 뭐 해가지고 출판 자기 기념회, 지지자들 하고. 지지자들을 규합을 해서 계속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딱 보는 어느 순간에 저도 이게 억울해서 그런가 하는데 딱 봤는데 내가 몇 달 전부터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출마할 것 같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걸려있냐면 지금 예. 재판이 걸려있는 거예요. 예. 재판에서 만약에 형을 세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의 운명도 사실 어디에 걸려 있다? 재판에 걸려 있고 만약에 그 재판에서 용케 뭐 정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예.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는 옥중 출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가능합니까? 그렇죠. 옥중 출마까지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끌어가지고 뭐 1심에서 유죄, 뭐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사실 총선이 1년 반 남았나요 이제? 예.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난다고 한다면은 네. 그냥 되는 거죠. 배지를 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예. 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겠죠. 아니 근데 교수님 부산이 아니라 고향이 아닌 부산이 아니라 부산에서 힘들어요. 관악이면은 이제 서울대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서울대학교 또 진중권 교수님도 거기가 민주당 우세 지역에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만 해도 힘들거든요. 관악 정도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거기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이제 유권자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예. 사실은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조국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벼볼 만한 거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정권에 대한 이제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예. 집권데 내년이면 벌써 이제 집권 2년 차가 넘죠. 총선 때가 되면 2년 차죠. 예. 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정권이 그렇잖아요. 뭐 초반에 이렇게 갔다가 계속 떨어질 때란 말이죠. 예. 라고 했을 때 그 불만이고 그 불만에서 예컨대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 윤석열이 받았잖아요. 그럼 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누가 받겠냐? 또 조국이 받을 수도 있다는 그걸 지금 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예. 근데 교수님 그러면 조국 흑서가 나옵니까? 뭐 별짓 다 할 겁니다. 얘들은 다 만들어내겠죠. 네네네. 근데 그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쟤네들도 지금 플랜 B를 찾을 거거든요. 예. 이재명의 플랜 B. 이재명의 플랜 B를 찾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같은 경우는 확정성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의원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미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거든. 끝났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된다 뭐 이런 건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아요. 총선은 가까스로 혹시 될지 몰라도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에 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됩니다.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적 희생양이었잖아요. 윤석열이 그 덕에 예.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높아가면 그다음에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 나다 또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거기까지 보고 계속 했던 것 같아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냥 단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정치적 영향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생각, 그런 판단이 들고 아니라 다를까 슬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할 텐데 이거 궁금해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예.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지칭해서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예. 뭐랄까 위선적이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예. 하여튼 거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중인격자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적절히 지금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못하겠다. 민주당 분당설 사실은 뜨악하잖아. 이게 뭔 얘기야? 예. 무슨 분당설이야? 이건 바로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사실은 지금 사법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사법 리스크를 보게 되면 그게 내가 볼 때 세 가지거든. 첫째, 예.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유죄. 두 예. 번째가 뭡니까?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이것도 유죄. 3번 대장동 건 또는 다른 건들 예. A임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것만 해도 사실 정치적이면 끝나거든요. 음. 끝나는데 그 시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이재명을 사실 총선까지 자기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지 의원들이 자기를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박영선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이재명 체제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예. 너가 하면 이제 분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전에 빨리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싸움이 벌어진다면 당이 두 쪽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협박성 발언, 약간 경고성 발언을 좀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박영선 전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수습할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나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죠. 아 박영선 자신이 나는 그렇게 봐요. 아. 딱히 안 보이거든. 지금 김부겸 이분이 사실은 정계 은퇴한 분인데 다시 예. 돌아올 것인가. 그다음 이낙연 지난번에 이제 깨졌잖아요. 예. 패배한 사람인데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다음에 사실상 그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낙연 측에서 터뜨린 거거든요. 예. 먼저. 이낙연 측에서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쪽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네. 주주들의 그 시선이 과연 이낙연을 대표로 인정을 할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의 당권 도전 시사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나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 당 내가 수습하겠다. 예. 나밖에 수습할 사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 슬슬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예.